자, AT, TET 2급 18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회 첫 번째 문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제품 제조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 재고자산이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원재료는 재고자산이니까 유동자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당좌자산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만기 보유증권,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죠. 기업이 고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입니다. 그죠?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죠. 그죠?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그중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답은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요. 정기적금은 정기적금이잖아, 그지? 당좌차 부채, 타임 발행 당좌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사용이 제한되어 있죠, 안 되고요.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표, 이게 다 합쳐서 40만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번 경영진은 자재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 횡령했다라고 본대요. 재고자산 손실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횡령 외의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은 없다. 우선 요게 지금 포인트야, 핵심이야. 매출 총이익률이죠. 매출 총이익률을 가르쳐줬다는 건요, 거꾸로 매출 원가율도 가르쳐줬다는 거죠.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 원가율 합쳐서 100%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이 30%면 매출 원가율은 70%죠. 매출 원가율이 뭔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 원가, 매출액이 30이고요. 매출액이 30. 매출 원가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구해도 되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30%니까 매출 원가율은 70%죠. 30만에 70%면 얼마? 21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얘만 알고 있으면 이제 뭐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 구해 볼까요? 기초재고에 기초재고 5만 원. 기초재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을 더해. 거기서 기말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죠. 이거 두 개 더해서 기말재고 얼마를 빼면 21만 원이 돼요? 그럼 기말재고는 14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14만 원을 빼야 매출 원가가 21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장부상 기말재고는 14만 원이야. 이거. 근데 실제 8만 원이래요. 14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얼마를 뿌리 깐 거야? 6만 원. 죄송합니다. 또 횡령. 산티 나면 안 되는데, 그지? 6만 원. 답은 4번. 잊어줘요, 뿌리는. 자, 4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금액을 구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요. 처음에 매도 가능 증권 500주를 7,000원에 취득했으면 매도 가능 증권 500주를 공정가치 7,000원에 처음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취득한 시점에서 분계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처리했겠죠. 그죠? 매도 가능 증권 57, 35.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350이었을 거라고요. 이거 합친 거. 그랬다가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돼요? 주당 9,000원. 그러면 2,000원, 한 주당 2,000원씩 250, 1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100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이익은 이익인데 아직 이익으로 손익계산서 보고하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재무상태표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 이렇게 놨다가 매도 가능 증권을 500주를 6,000원에 처분합니다. 주금은 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금액 얘기하는 거 주식 금액. 6호 30은 현금으로 받다. 그럼 6호 30 300만 원 현금으로 받고요. 그죠? 현금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요. 500주를 500주. 500주 얼마짜리인데요? 500주. 이거잖아. 아까 매도 가능 증권 처음에 350이었다가 100만큼 늘리면 450이죠. 그죠? 매도 가능 증권 450. 이렇게 하고 그러면 300 받았는데 450짜리 300.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150이 돼야 되는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얼마 있었어요? 100 있었죠? 그죠? 이거 상계하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답은 4번이 돼요. 이 문제는 우선 자 보세요. 7,000원에 샀고요. 팔았을 때 6,000원에 팔았죠? 결론적으로는 손해가 얼마만큼 난 거야? 주당 1,000원만큼 난 거잖아. 주당 1,000원만큼. 몇 주가? 500주가. 그지? 500주 곱하기 1,000원 하면 50만 원이 처분 손실이죠. 그죠? 그럼 50만 원 처분 손실인 거 두 개 중에 하나야. 그지?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상계하고 나머지가 처분 손실이니까 답은 4번이었고요. 처분 손실만 구한다라고 하면 처분 손익만 구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샀었던 금액과 팔았을 때 금액만 비교하시면 돼요. 처분 손익 구한다라고 하면 답은 4번. 사채 관련해서 사채 할인 발행됐죠. 그죠? 사채가 할인 발행되는 건 자 액면 이자율 10%고요.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경우죠. 그죠? 더 큰 경우. 사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사채 발행 금액은 95196이죠. 그죠? 액면 금액 20만 원이지. 사채 발행 방법은 할인 발행한 거잖아. 그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금액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 그림 했었잖아. 이렇게 해서 할인 발행하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도 증가하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채 장부 금액도 증가. 사채 이자 비용도 증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도 증가. 무슨 방법으로 생각한다고요?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유효 이자율법. 유효 이자율법. 이렇게 생각되는 건 무슨 방법일까? 이렇게 여기서 직선이야, 직선. 이렇게 생각 방법. 무슨 방법? 얘는 정액법. 밑에 건 유효이자율법.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을 정액법은 인정 안 하고 유효이자율법만 인정하죠. 그치? 답은 우선 2번이었고요. 6번 퇴직금 지급할 때 제일 먼저 줘야 될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입니다. 퇴충 잔액 1,000만 원이죠. 자, 근데 퇴직금을 총액 얼마 지급해? 1,400 지급하잖아. 그러면 퇴충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퇴직급여죠. 그리고 차인 지급액 13560,000 주는 거고, 나머지 44만 원 원천 징수한 거 뭐라 그래요? 예수금. 답 4번이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정책의 변경이죠. 그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그래서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정책의 변경 효과, 추정의 변경 효과 불가능하면 추정의 변경을 봅니다. 답은 3번. 감가상각 방법 변경,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책의 변경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에요. 답은 3번. 내부 통제 제도 및 내부 회계 제도.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회계 제도의 일부분. 요거 서로 바뀌어야 돼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이 돼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신뢰성 확보. 내부 통제 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부정 방지 프로그램,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뭐 요 세 개 정도는 뭐 읽어보면 그럴싸하죠, 그죠? 답은 1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세액 얼마냐고요? 우선은 공급가액은 1억인데 매출 할인 20만 원 차감전 금액이야. 그럼 매출 할인, 매출 환입이나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빼줘야 돼. 20만 원. 1억에서 20은 차감해줘야 돼요. 직수출한 경우는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과세 표준 잡죠. 선적일의 기준 환율. 그래서 천 원, 천 원 얼마? 2만 달러. 이렇게. 근데 우선은 뭐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면 0, 근데 0이잖아요, 그죠? 직수출은 0이잖아.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을 다 볼게요. 지금 공급가액 1억에서 20만 원 뺀 금액이 공급가액이야. 1억에서 20만 원 뺀 금액. 그럼 얼마예요? 9,98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매출세액은 998만 원. 직수출한 거 공급가액 얼마라고요?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이죠. 그죠?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 2천만 원. 과표는 2천인데 매출세액은 0이잖아. 그치? 선적일의 기준환율, 선적일의 기준환율 곱하기 2만 달러. 과표는 2천인데 매출세액은 0이죠. 수출한 거니까. 매입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은 과세 표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매출세액은 답은 998만 원. 근데 과세 표준은 이거라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과세 표준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 답은 1번.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요. 주된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과세 표준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매출세액 0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0이 됩니다.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죠. 그죠? 영세율은 부분면세제도가 아니라 뭐요? 완전면세제도지. 완전면세제도. 완전면세제도. 답은 그래서 4번.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야.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야. 건설업자가 건설전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건설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하던 하지 않던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야.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하면 용역의 공급. 산업상, 상업상 지식, 정보, 숙련, 정보 제공하는 거 용역의 공급.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이거는 자,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죠? 이건 재화의 공급이야.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고요. 이렇게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했대요. 그리고 가공해서 인도하면 요거는 재화의 공급. 주요 자재 하나도 부담 안 했대. 그럼 이건 용역의 공급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얘는 재화의 공급. 답은 4번.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옳은 것은 요거 조금 제가 바꿔드릴게요. 우선 답은 4번인데 연금저축
국가에서 연금저축 형태, 연금 형태로 받는 이자 소득은 연금 소득이죠. 곡물 재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제외입니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논밭을 이용해서 뭐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곡물 생산, 식량 주권 확보, 그래서 과세하지 않아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역권 지상권 설정, 금품소득. 요게 자, 지역권 지상권 설정, 예전에는 기타 소득이었었어요. 예전엔 기타 소득. 근데 뭘로 바꿨냐면 사업 소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단 공익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아직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부분 조금 바뀌었으니까 잘 확인해 두세요. 지역권 지상권 저렇게 나오면 저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지역권 지상권.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 꼭 정리해 두세요. 13번 일용근로소득 옳지 않은 것.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건설공사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공제가 적용된다. 이따가 좀 이따 볼까요? 일용근로소득 공제 1일 5만원이 아니라 얼마요? 10만원이죠. 답은 3번이네.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어떻게 하는데요? 일당에 일용근로소득 공제 얼마 해줘요? 10만원 해주죠. 일용근로소득 공제 일당에 10만원, 여기에 6%죠. 최소세율 6%.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이 산출세액의 55%를 또 세액으로 공제해줘. 일용근로소득자 산출세액의 55%를 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일용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는 5만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10만원이라고. 14번 종합소득 인적 공제 사항은 얼마인가? 본인 체크할까요? 본인 기본 공제 되는 거 본인. 배우자 총급여 500 이하죠? 가능하죠. 아들 소득 없죠? 20세 이하죠? 가능하죠. 딸 20세인데 사업 소득 금액이 있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업 소득 금액이 너무 많죠. 100만원 넘기 때문에 안 돼. 모친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는 하나, 둘, 셋, 넷, 150에 4명, 600입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 사항이 있죠. 어머니, 모친. 70세 넘으셨죠. 100만원이야. 그러면 700이네요. 답은 2번. 15번. 이국세 시의 종합소득 산출세가 얼마냐? 비영업대금이익하고 내국법인. 자, 비영업대금이익 그리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이거 조건부 종합과세입니다. 조건부 종합과세는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와 플러스 조건부 종합과세. 요거 합쳐서 2천만원 초과하면 조건부 종합과세를 종합과세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무조건 종합과세는 없고요. 조건부 종합과세만 500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2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조건을 성립을 못했어. 그럼 종합해서 과세 안 해. 분리과세 합니다. 이게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근로소득 지금 뭐 물어본 건 종합소득 산출세액 물어본 거잖아요. 근로소득 금액 1200이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뺀 거. 근로소득 금액 1200.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 500을 빼면 근로소득 과세 표준 얼마가 돼요? 그러면 1200에서 500을 빼면 700이 되죠. 그죠? 700에 1200 이하면 몇 프로래요? 6%네. 6%. 67 42 42만 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 아싸 빨리 했다.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아까도 보니까 막 안녕 막 이런 거 하고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